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회사를 보험료, 보장,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를 해서 현재 기준 상품성이 가장 우수한 회사 2개의 회사를 추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A사 출생후 보험료 39,900원, B사 출생후 보험료 39,670원 2개의 회사의 설계안을 전부 보여드리면서 어떤 회사가 현재 보장과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한지 최종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2월부터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는 34,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개수는 477개, 누적 조회수는 384만 294회. 저희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저희 보험탈출구에서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보험탈출구와 인연을 맺은 산모님들을 보험금 청구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저희 데이터를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분석을 해서 필수특약과 건장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특약은 배제를 함으로써 보장은 최대로, 보험료는 줄인 설계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이 특약이 어떨 때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태아보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후회 없는 설계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A사, B사 두 회사 동일하게 1억 원 설정을 했고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의 범주로 포함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하면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 지급을 받고요. 만약에 후유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지급률이 40%까지 상향이 됐다 하면은 그 차액만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가 5%가 남았다 하면 1억 원에 5% 500만 원, 2억 원 가입하면 1,000만 원, 3억 원 가입하면 1,5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다. 기본 계약으로 1억 원 설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담보, 이게 뭐냐면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고요,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49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사암 납입지원 담보, 이 유사암은 뭐냐면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를 유사암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성인보험에도 이런 유사암 납입지원 담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해 특약인데요.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이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필요한 게 맞기 때문에 적정하게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이대로만 구성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골절 진단담보가 있고 5번 골절 진단담보, 치아파절 제외 담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하면 4번, 5번 모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플러스 20만원,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파절이죠. 이 치아파절도 골절입니다. 그러면 5번 특약은 치아파절은 제외이기 때문에 4번 특약에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사와 B사의 보장이 차이가 있는데요. A사의 경우에는 골절 진단담보가 30만원인데 B사는 20만원입니다.
치아파절, 이가 부러졌을 때는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뒤로 갈수록 A사, B사의 보장의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에 A사가 좋다, 어떤 부분에 B사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 두 개의 회사 제안서가 궁금하신 분들, 비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두 개 회사 비교 제안서와 비교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진단담보,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에 진단 받았을 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화상 진단담보 구성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로 입원 시에 1일에서 180일까지는 하루 2만원,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5만원 플러스 돼서 하루 7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러면 20만원 해서 하루 27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 이게 뭘까요? 제가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 제술, 근육 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이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면부, 얼굴은 1cm당 30만원, 상지, 하지, 팔과 다리 부분이죠. 1cm당 1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지, 하지 부분은 3cm 이상 치료를 받아야 보장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해 수술담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는 상해 1호종 수술담보 구성을 했습니다. 상해 다쳐서 수술할 경우 1호종 수술담보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들, 3종에서 5종은 비교적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의 목적과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A사는 최대 5천만원, B사는 최대 3천만원까지 설정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해당 특약은 별점 5점짜리 특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에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 필요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일 때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합니다.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사지 결손으로 영구적인 결손이 남았다 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5천만원 금액 설정돼 있는데 보험료는 385원, 이런 특약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아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암에 대해서는 최대로 보장받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는데, A사는 최대 1억 8천만원, B사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설정이 됩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밑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오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16번, 18번, 19번 합산해서 1억 8천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요, 이 소아암에 대해서 암 진단 담보 1억 원만 설정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 합산 금액 8천만 원에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보험료 1,511원 때문에 나중에 내가 8천만 원 덜 지급받는다고 하면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재진단암 진단담보, 이 특약은 어떨 때 보장받는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이 소아암의 진단을 받고 암이 완치가 안 됐다, 잔존이죠. 그럴 때마다 A사는 2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요, B사는 1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2천만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성인보험에서는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을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뇌졸중 진단비는 중복으로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요, 뇌졸중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중복으로 구성하게 되면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서 20% 해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8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2천만원 설정해드렸는데, 그런데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로 왜 구성을 안 해주셨냐 라고 말씀하시면요, 사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심장질환 진단 담보로 구성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이런 허혈심장질환은 30세 이전에 발생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이거 구성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계약 전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그럴 리 없겠지만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우리 아이의 병력상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된다 하면은 내가 가입한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를 가입을 안 했다 하면은 전환도 불가하겠죠. 다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생소하겠지만 어릴 때 발생률이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들어보셨죠? 이 뇌성마비 진단 시에 A사는 2천만원 진단금이 최초 1회 한도로 지급을 하는데요, B사는 뇌성마비 진단담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뇌성마비는요, 뇌성마비 진단담보 이외에도 다른 특약들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후단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내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뇌성마비의 주된 증상은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경험상 이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고요, 이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이 둘 중 한 분은 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 보장을 잘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설계안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보험에 수족구 진단담보가 있나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이 수족구가 유행할 때 수족구를 옮아오는 아가들이 있죠. 사실 수족구는요, 입원하게 되면 입원 일당, 그리고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장되긴 하지만요, 이 수족구 진단 담보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높은 특약이긴 하지만 우선 초기 보험료가 부담이 크지 않으신다고 하면 구성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에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원, 1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B사는요, 부대 감염병 진단비라고 해서 백일의 혈변, 수두, 성홍열, 로타바이러스 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 수족구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감염병 진단비는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으로 꼽히는 이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병원 규모 관계없이,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관계없이, 1인실, 다인실 관계없이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31일부터 180일은 하루 5만원 지급이 되는데, B사는 1일에서 180일까지 7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종합병원 1인실 특약, 이 특약은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했을 때 하루 4만원 추가 지급돼서 A사 기준으로는 하루 10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를 보시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질병 입원 일당이 왜 태아보험에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가들 생각보다 장염이나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다 하면은 1년에 몇 번이고 입원하는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에서는요, 1인실은 기준병실의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실이 50만원이고 기준병실이 6만원이다 하면은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잔병치레가 많은 아가다 하면은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꼭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질병 입원일당 필수 특약이고 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됐다 하면은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하루 30만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일당 담보 이 특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특약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냐? 바로 우리 아가들이 출산 이슈로 인해서 니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5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일당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니큐에 입원했다 하면은 6만원 플러스 5만원 하루 11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질병 입원일당 특약은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받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과 발생 확률이 높은 수술들을 보장을 잘 받게끔 이 수술비 특약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질병 수술 담보 A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A사 기준으로 했을 때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합니다. 단 혀 유착증만 제외하고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하고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 수술 담보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반면에 B사는요. 혀 유착증까지 보장하긴 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보장하는 특약 이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사의 경우에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하지만요.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혁염,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시에는 A사, B사 동일하게 10만원 지급되는데요. A사는 반복 지급하지만 B사는 연간 6회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연간 12회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요. A사는 12번 다 지급을 하지만 B사는 6번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에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최초 1회 한도로 200만원 지급하지만 B사는 연간 12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는 탈장 수술, 2위는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 우리가 흔히 아는 맹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 금액이 저렴한 특약들을 중복 구성함으로써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수술들에 대해서 보장을 더 크게 받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장 수술하게 되면요. 질병 수술 담보 50만원, 1종 20만원,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소아탈장 수술비 30만원, 총 1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 심방심실 중격의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거나 추적 관찰하다 수술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구성을 해드렸고요. B사의 경우에는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가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 장애 진단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B사는 시각, 청각, 언어 3대 장애 보장을 하고요. A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지급하고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8대 장애 진단 담보 태아보험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계속해서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 보상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질병 코드가 R 코드라고 하면 언어치료 비급여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 코드가 F 코드라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F코드로 진단받게 되면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300만원, 심한 장애라고 하면 100만원 추가 지급돼서 400만원 지급이 됩니다. 다음 이 장애 출생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출생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1종, 2종, 3종이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종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종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 기형, 사경,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 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다지증, 구순혈 9개월, 뇌 기타 선천 기형 20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은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B사는요 A사와 달리 1종, 2종 구분 없이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3종은 동일하게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방심실 중격 결손 진단받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라고 하면요 B사는 200만원, A사는 30만원 이렇게 보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루 5만원 지급하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구성을 했고요. 근데 B사는 입원 일당 뿐만 아니라 만약에 2.5kg 이하로 태어났다. 50만원 지급을 하고요. 2.0kg 이하로 태어났다.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입원 일당까지 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생아 질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 시에는 하루 만원 지급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보험태주고에서는 태아보험 주요 4개 회사를 인수 기준, 보장, 산모 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한 자료를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산모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4개 회사 설계안과 비교 내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태주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